어느 늦은 오후 박서진 씨의 집벽에 황금빛 햇살이 살짝 비치던 순간 뜻밖의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고 낡은 종이 상자는 갈색 테이프로 감싸져 있었으며 흐트러진 글씨로 효정이라는 이름과 오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림남에 꾸준히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후 팬들이 보내는 택배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엌 한가운데서 상자를 열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안에 든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멈칫한 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놀라움이 섞인 듯한 낯선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묻어둔 기억이 갑작스레 끄집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만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방송 나와서 울고 난리냐? 집에서 조용히 오빠 그림자나 해라 라는 악의적인 내용이 적힌 손글씨 쪽지 한 장, 눈이 칼로 찢긴 낡은 천 인형,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가 수북이 뿌려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2명의 스태프는 말문을 잃었고 효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닫힌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모두는 그 정적 속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특별할 것 없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이 더욱 깊어진 것은 그로부터 불과 5분 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이는 막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온 박서진 씨였습니다. 그는 겉옷을 걸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지만 용기를 낸 한 스태프가 상자 안쪽지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마침내 깊은 어둠이 그의 눈동자에 자리했습니다. 그는 화내지도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의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 30분 뒤 그의 매니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지역 경찰서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나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상자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고 발신자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이제 더 이상 아무나 상처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사람입니다. 이 일은 촬영 중이던 한 스태프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영화 제작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한 예술가로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한 사람의 오빠로 보였습니다. 이 짧은 이 문장은 수만 개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 효정 씨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장롱 한쪽에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팬미팅에서 받은 손편지들과 팬들이 준 엽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슬픈 기억들까지 함께 보관하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슬픔을 간직하면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잊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며칠 후 촬영된 살림남의 한 장면에서 박서진 씨는 예정에 없던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대본에 없던 발라드였으며 가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제작진에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여동생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저는 항상 그녀의 뒤에 있다는 거요. 현장에 있던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스태프는 눈시울을 붉혔고
카메라 뒤에 서 있던 효정 씨는 소매를 꽉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방송 이후 역대급 댓글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극적인 이야기나 논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시청자의 짧은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원래 남에게 기대는 여자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효정 씨도 그저 유명한 오빠 덕을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프로그램에는 손글씨가 적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 11살 소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정 씨가 받은 소포와 오빠의 반응을 본 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적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요. 아마도 그 못생긴 상자 하나가 가져온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소포의 악의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기억한 것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한 여자의 걸음,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찾은 오빠의 결심,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큰 울림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보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약한 사람들의 위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한 비공식 인터뷰에서 누군가 효정 씨에게 그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더 이상 그림자라고 놀림받고 화장실에 숨어 울던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도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현장을 지켜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마치 그 말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